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결국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의 노조가 불법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는 노동권과 각종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제기구의 우려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영국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교조 법률 지원단이 꾸려졌던데 민변이 도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 변호사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법학 교수들 몇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첫 번째 대응이 이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었죠? 네. 예,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우선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네. 행정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대한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본안 이 처분이 실제로 위법하냐 아니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제 가처분을 알고 계시죠, 민사소송에.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제 신속하게 지금 이 통보 처분의 효력이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해서 본안 소송할 때까지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본안 소송이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은 그러니까 민사에서 가처분 신청과 같은 그런 절차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임시적으로 네. 일단 이제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킬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행정행위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전교조 이 지금 사태는 엄청난 지금 여러 해오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네.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대로 두고 본안 소송을 할 건지 아니면은 행정 집행을 현실화 해놓고 본안 소송으로 따질 건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대단히 이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것도.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를 금지하는 통보를 한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이제 집회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재판에 이기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경찰의 금지 통보의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놓고. 네. 그냥 집회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교조가 예전처럼 그대로 합법적인 지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결론이 그러니까 이 신청 같은 경우에 네.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제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인용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 같이 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 사안은 대단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위의 변동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하게 10월 달이 가기 전에 아니면 한 2주 내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본안소송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그 항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 본안소송에도 항소, 뭐 상고 이런 절차를 거치듯이 네. 여전히 이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항고, 재항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항고 절차로 들어가면 사실상 대단히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 정치적인 그 또는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대내적인 활동이 필요하겠죠. 네. 자, 이 법의 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시는 그 이유들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지금 이제 여러 차례 그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현행법으로 따지자면 크게 두 가지를 일단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즉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고 난 이후에 예. 이 노동조합의 어떤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우리 노조법에 없습니다. 예. 단순히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설립하고자 할 때 그것이 뭐 이제 서류를 제대로 다 갖추었느냐,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제 설립하고자 할 때에만 반려 규정을 두고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이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에서 그 실제 이제 설립한 이후에 어떤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발견됐을 때 뭐 그 시정 명령을 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반려 이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예. 이 시행령 규정이 사실은 노조법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행령은 반드시 법률에, 지금 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행령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그 자체가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금 노동부에서는 이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서 노동조합 아니다, 이런 통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교원노조법 2조에서 해직자의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해직자의 또는 실업자의 그 조합원 자격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우리 노조법이 국제 기준에도 반하고 또 우리 헌법에 있는 단결권에서 단결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이건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국제적으로도 보면 그 1996년에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OECD 노조 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이 상당히 노동 탄압이 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 탄압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가입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외무부 서한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확약한다, 이런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확약을 가지고 OECD에 가입을 승인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러한 이 조건,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국제적인 약속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98년에 네. 노사정 합의로 이제 그 전교조의 합법화라든가 공무원 노조 결속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노사정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 실업자 관련된 법규와 그 규정이 결국은 이 해고자 관련 규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자라고 할 때는
퇴직을 했던 뭐 해고가 됐던 네. 일단 그 취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실직자의 그 노동조합 가입 자격 인정 부분은 바로 이제 공무원이든 전교조든 또는 일반 회사에서 해직자든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스스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 가입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겠다 합의를 해놓고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그 지금 미이행한 그 상태의 법의 현결 상태죠. 네.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 대단히 이제 적반하장의 이런 형태로 지금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데서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 정교조가 1999년에 합법 노조로 인정이 된 뒤에 벌써 14년이 흐르는 동안 네.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이지 그동안은 정부가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2010년도에 예, 그러니까요. 2010년도 이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전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1996년 OECD와의 그 국제적인 약속, 네. 1998년 노사정의 합의사항, 네. 그리고 또 여기 기반해서 볼 때 현행법 그 해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인데 네. 이제 와서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근거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삭제된 것입니까? 이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은 네. 이제 그 1987년 이전에 네. 그 행정관청이 노조를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네. 노조 해산 명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돌아가 보면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라든가 예. 그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때 정화조치인가라는 걸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네. 이럴 때 이제 그 민주노조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엄청나게 내렸죠. 예. 그래서 그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그 이제 이 지속 여부를 자기가 좌우하는 이런 이제 그 권한을 갖게 됐고, 예. 이것은 이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엄청나게 그 훼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성에 따라서 1987년도까지 있던 이 노조 해산 명령 제도를 네. 국회에서 이 노조 해산 명령 제도를 삭제해 버립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듬해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대통령령으로 노조 해산 명령 제도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네.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예. 이것은 국회가 법률로서 더 이상 그러한 그 행정 당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을 네. 대통령령으로 이걸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무효이죠. 예. 네.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뭐 대부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법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법이고 그리고 네. 또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통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네. 뭐 대통령이 일단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든지 제한하든지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우리 헌법 구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행정부가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마음대로 이제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대통령령으로 만들게 되면 네. 사실상 그 법과 집행이 일치돼 버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면 사실은 원림 재판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권력이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죠. 상권 네. 분립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상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법률에 반드시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예. 네. 50 시절에 그 노조 해산 명령 제도가 남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 노조에 대해서 실제로 해산을 시켜버렸고. 네. 근데 지금 정부는 공무원 노조 그 조합원이 10만이 넘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를 바로 이 이유로 해고자 문제로 반려한 상태고 네. 그리고 또 전교조 6만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도 아예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규모로 볼 때 예. 지금 정부와 50대랑 이 규정 때문에 노조가 법의 노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 어디가 더 심합니까? 사실 이제 둘 다 보면 다 심각하죠. 네. 우선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대체로 보면 노동조합이 아주 대규모로 존재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상당히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네. 실제로 해산 명령을 내렸었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라든가 또는 지금 이런 시정 명령을 내리는 곳이 여기만 아니라 또 건설 노조도 똑같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자주적인 대단히 자주성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당시에 노조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지금 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 맥락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권의 어떤 눈에 거슬리거나 또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이러한 건전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해산 명령이나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는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통보 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노동 탄압국으로서 회개하고 말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996년에 노동 탄압국이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OECD 가입을요? 그렇죠. OECD 가입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 탄압국이 아니다, 우리 아니라고 국제 규범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건데 이것을 파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 탄압국으로 스스로 회귀해버린 겁니다. 국제 기준은 뭡니까? 국제 기준은 이 해고자나 실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네.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다 권고하고 있거든요. 네. 삭제하라. 그리고 이제 조합원의 범위는 자체의 규범으로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네. 행정당국이 또는 국가 권력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의 명확한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OECD 국가 회원국 중에서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우리나라 조사단이 방문한다는데 거기에 OECD도 포함돼서 오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국제단체들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법의 노조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네. 모두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정부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서한도 보내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OECD 가입 승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OECD 노조 자문위원회입니다. 예.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겠죠. 또 ILO 같은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조법상 또는 전교조 교원 노조법이나 이런 데서 실직자나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몇 차례 권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단체들이 당연히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법의 노조로 바뀌면은 전교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조법 제7조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당노동 행위를 국가가 하든지 사용자가 하든지 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섭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면 노동위원회에다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달리 얘기하면
사용자나 국가가 어떠한 부당 노동이 하든 또는 교섭을 거부하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박탈되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순간, 이제 전임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전임자는 교원노조법에 보면 그 임용권자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를 철회해버리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지금 현재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약 80여 명, 77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분들이 다 업무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정교조의 입장은 지금 이 정부가 취한 이러한 노조 지위 박탈 처분은 그것이 대단히 위헌적이고 국제규범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행하거나 지시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거부할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십 명에 대한 또 징계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이제 벌써 그 학교로 가보면 오히려 이 뭐 불법 단체도 아닌데 마치 불법 단체인 것처럼 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노조 탈퇴 여러 압박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조합비를 사실상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스스로 공제해서 지금 이제 노동조합으로 납부를 해온 상황인데 사실은 공제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비를 내는 것 이걸 이제 그 노동조합 차원에서 받기도 또 절차적으로 어렵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그 노조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랬는데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노동조합을 사용해서 하면 이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네. 벌금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이런 설립 반려 처분이 여전히 그 위헌적이고 대단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 네. 뭐 사무실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 뭐 사무실도 보면 지금 일부가 노동부나 뭐 정부에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또는 이제 예전에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합법화할 때 네. 한국노총도 사실은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한국노총 건물을 짓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철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를 반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비워줘야 될 입장이 되겠죠. 예. 자, 말씀대로 그 전교조 전임자 선생님들 문제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복귀를 거부하면 집단 징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영가투쟁을 벌일 경우에 이것도 징계 대상이 되게 됩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영가투쟁을 하면 이건 당연히 그 본인들이 그 휴가권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준법투쟁이라고 하죠. 예. 법에,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 법원이 근데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을 해서. 네. 이걸 이제 집단행동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쟁의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휴가권을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교원노조법에 보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당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했다라고 해서 이 왕왕 처벌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예. 네. 자, 정부의 그 통보가 있기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정부를 만류하는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어느 이 순간부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기구 스스로가 대단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인권위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 인권 침해하지 말라, 또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 예. 그 국가기관의 권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를 정부기구 스스로가 그냥 우리 속칭 말로 개무시해버리는, 이건 사실은 국가기구 사이에 제대로 그 제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건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밀양 사태도 그렇고요, 쌍용차 그 대한문안 집회도 네. 그렇고 네. 인권위가 뭐 활동을 별로 안 한다, 역할을 안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네. 역할을 해도 국가기관에서 무시를 당하고 마는 이런 행태, 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이번 문제가 전교조와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동계 전반과의 일종의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예,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정 관계를 풀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간간히 이제 그 전교조 공무원 노조의 설립 문제를 가지고 잠시 이제 그 노동부와 뭐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들 사이의 협의 절차를 거친 바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려시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까지는 노동 관계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 배제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형국을 보면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단히 조직되어 있는 그런 노동조합에 대해서 네. 결국은 그 세력을 거세하려고 하는, 또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앞으로 뭐 노정 간의 또는 노사정 간의 어떤 협의와 타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도 뭐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 기본적으로 노동 3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네.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 자체의 자격도 박탈하는 수준 정도가 돼버리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노동조합 또는 노동을 탄압하는 정부이죠. 예. 노동 탄압국에서 노정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 뭐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임금 문제 같은 것은 뭐 네. 노조뿐만이 아니라 재계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 아니겠어요? 규모도 크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사회적인 조정 뭐 기대하기 힘들겠군요. 사실은 이 통상임금 문제도 그냥 사법부가 제대로 정립해서 판단하도록 그냥 두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이 돼서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었는데, 오히려 기업의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개입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따라서 이것도 노사정 협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여가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았다고 보고, 뭐 특히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정교조 어제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네. 대통령이 아님을 통보한다. 네. 예. 자, 뭐 물론 이번 사안과는 좀 무관하지만 이 대목을 보고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임을 부인한다고 공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든지 다 비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국은 단결권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선서한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그 방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책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당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사회 분위기가 하도 뒤숭숭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 다른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 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이미 고발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네.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건지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노동조합 와해 및 그 고사 추진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전면 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지배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죄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 노동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문제 인력들에 대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뭐 취향이든 뭐 자산이든 뭐 백과사전식의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목적 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사 전략 문건은 그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자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그룹의 책임자의 어떤 제가 없이는 이러한 그 세미나나 매년 어떤 회의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 그 최고 책임자인 이건희 회장과 그리고 이제 주로 이건희 회장의 어떤 노무 관리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는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미래전략실의 최고 책임자, 그 미래전략실장이라고 하는데 네. 최지성. 그리고 이제 그 에버랜드의 노동조합이 설립됐을 때 엄청난 이제 그 방해 공작, 뭐 여러 가지 부당노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의 그 대표이사.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인사기획팀, 문화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로 노무관리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15명 정도를 아마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예. 예. 자, 뭐 당초 이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던 심상정 의원이요. 국회 환노위에 그 이건희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은 사실상 치외복권 지역처럼 어느 순간 우리 그 정치권이든 또는 뭐 사정당국이든 마치 이게 그쪽은 치외복권인 양 그렇게 인식하고 처리를 해주는 관행이 또는 뭐 그런 식의 묵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정인 출석 문제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새누리당에서 아예 삼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정인을 채택하지 말 것을 그 마치 당론처럼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더 이상 정부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포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회 환노위는 네. 야당이 유일하게 다수인 상임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다는 것인데요. 표결로 가자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요청이었고. 네. 네. 지금 뭐 각종 노동 현황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태도,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 노조 이 문건이 갖고 있는 내부의 어떤 인권 침해성 또는 그 헌법 파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표결 처리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사실은 민주당도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법
법의 원칙, 법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의문을 갖게 만들었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그 당론 비슷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환노위 상임위원장이 누굽니까?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죠. 네. 신계륜 의원인가요? 네, 신계륜 의원 맞습니다. 예, 저기 간사는 누굽니까? 야당 간사. 간사는 홍영표 국회의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그 삼성 SDI의 전 인사차장인 최모 씨를 아시는지요?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가 지금 시위를 하면서 하는 주장이 뭐죠? 저도 이제 직접 만나보거나 이 건 때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회사가 자기를 사주해서 도청하고 미행하고 불법 로비 이런 것들을 자행하도록 했다. 네. 그래서 삼성과 나를 고발하시오라고 이제 그 현수막을 차에 두르고 네. 1인 시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주장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불법 로비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사실 삼성 문건에 따르면 이것이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 등등에 대한 로비나 매수 없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네.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이제 이거를 검찰이나 노동부에서 파헤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걸 이제 신생 이마트 할 때 보면 대관 작업을 해서 네. 주로 이제 관공서나 이제 어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유착 관계의 자료들이 드러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삼성은 다를 거냐라고 문건에도 보니까 검경 노동부하고 협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삼성이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공서나 공무원들하고 상당한 유착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예. 그 문건에도 보면 그러한 표기가 나와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 최모라고 하는 전 인사차장. 네. 이 사람은 지역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에. 네. 이 지역협의회가 크게 보면 지역 단위로 한 5군데를 나눠가지고, 이제 지역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노무 관리를 전담하면서 미행, 불법 사찰, 또 관공서에 대한 대외 로비 이런 것들을 전담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모 씨라고 하는 이 분도 불법 로비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불법 로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히 노무관리와 관련된 부서, 네. 또는 그러한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거래 관계가 자기가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그걸 회사가 시켜서, 삼성이 시켜서 자기가 이러한 불법 로비라든가 이런 거래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언론에는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 우리 변호사님하고 인터뷰가 이 뉴스바 시작하고 아마 가장 긴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번 주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